빌 게이츠가 최근에 한국에 가가지고 국회에서 연설도 하고 윤 대통령도 만나고 여러 가지 일들을 벌이고 있는데 지금 오늘 보도 나온 내용 보면 블룸버그 통신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빌 게이츠가 이 기후변화 지출 법안, 기후 지출 법안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는 보수주의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민주당 쪽에서는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 해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고 민주당 쪽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인플레이션을 줄이기 위한 법이다. 정부 예산 적자를 줄이기 위한 법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실제로 분석하면 그렇지 않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내용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결국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 엄청난 예산을 쓴다라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오바마 케어 그리고 메디케어 쪽에 정부 지원을 더 확대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더라. 그래서 결국은 복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고,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지출을 확대한다라는 지출 법안입니다. 돈 쓰겠다라는 계획입니다. 그 쓸 돈을 어떻게 마련하느냐? IRS 왕창 늘려가지고 감사 잔뜩 실시해서 기업부터 개인들까지 돈 쫙 긁어드리겠다. 이게 계획입니다. 이게 지금 국민들, 기업들 다 괴롭히는 계획을 만들어 놓고 연방정부가 돈 펑펑 쓰겠다는 계획을 만들어 놓은 것인데, 근데 이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빌 게이츠가 조 만친을 적극적으로 로비했다라는 내용이 블룸버그 통신에서 상세히 보도가 됐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기술 억만장자이자 저명한 글로벌 간섭군. 이 표현은 블룸버그 통신에서 이런 표현을 한 것은 아니고요. 브라이트바트에서 이런 표현을 한 건데, 글로벌 간섭군, 빌 게이츠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이 빌 게이츠가 이 조 만친 상원의원을 상대로 해서 어떠한 로비를 했는지 이런 것들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게이츠는 지구 온난화 그리고 기후 변화를 퇴치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새 법안에 로비를 펼쳤고요. 원래는 조 만친 의원은 그것에 대해서 반대했었죠. 원래 이게 빌드백 베러 법안이었습니다. 초안이. 그러니까 빌드백 베러 법안은 처음에는 3조 넘는 돈을 쓰는 아주 엄청난 예산을 집행하는 법안이었었고, 그러한 엄청난 예산 집행에 대해서 계속 반대했었죠. 끝까지 반대할 줄 알았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깜짝 발표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지금 전체 예산을 처음에 3조 얘기했던 거였지만 지금은 7,400억 달러로 줄였다. 그래도 적은 돈이 아닌데, 하여튼 지출 예산을 상당히 많이 줄였고 수입 예산은 상당히 많이 늘리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오히려 이게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될 거다라고 갑자기 깜짝 발표하고 일사천리로 통과를 시켰습니다. 공화당 상원, 공화당 하원 의원들 중에서 단 한 명도 찬성하지 않았는데 통과됐습니다. 상원, 하원 다 통과됐고 바이든이 최근에 서명까지 했죠. 그러니까 이러한 민주당이 단독으로 만들어서 단독으로 통과시킨 법안이었고, 그나마 중도 좌파라고 이야기하는 조 만친 의원이나 크리스텐 시네마 의원 같은 경우에는 끝까지 반대했다가 했던 것이었는데, 근데 끝내 빌 게이츠의 로비에 무릎을 꿇고 말았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블룸버그는 게이츠는 20년 전에 마이크로소프트 최고 경영자 자리에서 물러난 이후 그가 주목해온 기후변화와 다른 난해해 보이는 문제들을 다루는 것에 대한 그의 트레이드마크인 낙관론 이상의 것을 기대를 걸고 있었다. 블룸버그 그린에 게이츠가 밝힌 대로 그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승리하기 전부터 청정에너지 전환을 위해 막대한 연방 지출이 확보될 수 있는 드문 순간을 기대하며 만친을 비롯한 상원의원들에게 조용히 로비를 해왔다. 그 논의들은 그에게 웨스트버지니아 출신의 상원의원이 기후를 위해 해낼 것이라고 믿을 수 있는 이유를 주었는데, 만친은 끝까지 스스로 그것을 계속 압박할 용의가 있었다. 게이츠는 지난 한 달 동안 사람들은 좋아, 우린 노력했고 이젠 끝났어, 그건 실패했어 라고 느꼈다면서 나는 그것이 독특한 기회라고 믿었다고 말했다. 그래서 그는 만친 적어도 3년 동안 교양해온 관계를 이용했다. 조 만친 의원하고 지난 3년 동안 뭔가 다른 취미 활동 같이 했던 것 같습니다. 척 슈머는 이번 주 초 법안에 서명하면서 이 법안이 수십 년 만에 가장 위대한 입법 업적 중 하나로 지속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을 했다고 하는데, 그럴 수밖에 없죠. 그들은 민주당원이 똘똘 뭉쳐가지고 그냥 7,400억 달러라는 돈을 쓸 수 있는 법을 통과를 시켜버렸으니까. 거기에는 IRS 직원을 8만 7천 명을 새로 늘린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 그러면
IRS가 엄청난 정치적 무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말 안 들은 사람 있으면 가가지고 털어봐. 세무조사. 이런 식으로 여기저기에서 공격이 막 들어올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농담하는 것 같이 들으시면 안 됩니다. 이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8만 7천 명의 IRS 직원들이 새로 생겨가지고 감사, 오디트하는데 동원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기업들한테 15% 최저세 부과했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기업들 난립니다.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었죠. 대기업들의 상당수 경영자들이 절반 정도의 경영자들이 인력 감축하겠다. 세금을 15%를 더 내야 되는데 더 내는 건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예전에 없던 최저세가 갑자기 생겼고 예전에는 감가상각이라든가 여러 가지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을 혜택을 다 받고 나서 나머지 부분 가지고 세금 신고를 하도록 했던 것을 그러한 부분 없이 그냥 액면가 그대로 놓고서는 세금 매겨서 15% 부과시키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기업들 입장에서 특히 대기업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세금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결국 그것은 인력을 감축하는 선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는 겁니다. 경기를 망가뜨리는 법안을 지금 만들어 놓은 겁니다. 경제 망가뜨리고 공포 정치하겠다라는 그러한 법안을 만들어 놓은 건데 이러한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로비를 했다 게이츠는.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기후변화 때문입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또 맹신자 중에 하나. 골치 아픕니다. 골치 아파요. 이 법은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만장일치로 통과가 됐다고는 하지만은 이 민주당의 정치적 성공과는 달리 초당파적 분석가들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인플레이션을 줄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오히려 앞으로 4년 동안은 적자 지출을 더 늘리게 될 것이다 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올해부터 2031년까지 예산 적자를 1,015억 달러 줄일 것이라고 의회 예산처에서 지난 수요일에 수정 발표한 내용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원래 조만친 의원이 처음에 발표할 때는 약 10년 동안 3천억 달러 정도의 연방정부 지출 적자를 줄여줄 것이다. 3천억 정도 줄여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의회 예산처에서 숫자를 분석을 해보았더니 10년 동안 1,015억 달러 정도. 그러니까 원래 조만친 의원이 이야기한 거에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1,015억 달러 정도가 예산을 줄여줄 것이다. 하지만 그건 10년에 거쳐서 하는 이야기이고 당장 앞으로 한 4년 정도 이야기를 놓고 이야기하면 그러면 오히려 적자가 더 늘어날 거다. 246억 달러 정도 적자가 더 늘어날 거다라는 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의회 예산처가 한 겁니다. 어떤 민주당, 공화당 이런 정치 당에서 한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숫자만 놓고 깔끔하게 숫자만 놓고 이야기하자 하면은 이런 식으로 계산이 나온다는 거죠. 지금 10년을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어차피 당장 한 2, 3년 안에 대통령 또 바뀔 텐데 그러면 또 정책이 또 바뀔 거고. 근데 지금 당장은 오히려 적자를 늘리는 법을 통과를 시켜놓고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가지 오해를 덜어드리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는데 인플레이션 감축법 통과되고 나니까 한국 기업들에 대한 한국 기업들이 만드는 전기 자동차가 세금 공제 혜택을 못 받는다 해가지고 그것이 요즘 얘기가 여기저기 많이 퍼지고 있더라고요. 한국 사회에 그 카카오톡 통해 가지고 또 이 미국에 있는 동포 사회에서도 그런 보도들이 막 무차별로 퍼지고 있는데 그건 좀 지나치게 오버하는 그런 내용이 좀인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리고 싶어서 뭐냐면 7,500달러의 세금 공제 혜택을 준다라는 내용인데요. 그중에 3,750불, 3,750불 둘로 나누어 놓았습니다. 3,750불은 미국에서 만들어진 차이냐에 따라서 혜택을 준다, 안 준다가 결정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3,750불은 원자재가 미국과 FTA 협정이 되어져 있는 곳에서 나온 것이냐, 그 이외의 다른 지역에서 나온 것이냐. 만약에 미국과 FTA 협정이 되어져 있는 곳에서 가져온 원자재라고 하면 세금 공제 혜택을 주지만 그 이외의 지역에서 원재료를 가지고 와서 만든 거라 그러면 세금 공제 혜택을 주지 않겠다. 이건 3,750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절반에 대한.
그리고 3,750불은 미국에서 만들어진 차냐 아니냐인데 지금 현재 미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현대기아의 전기 자동차들이 이건 전기차에 대한 혜택이니까 별로 없습니다. 생산 라인 자체가 지금 현대 엘라바마에서 만들고 있는 아이오닉 또 최근에 라인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근데 예전에도 마찬가지로 전기 자동차는 미국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었으면은 공제 혜택 대상이 원래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가 공제 받아오던 걸 갑자기 못 받게 됐다라는 건 약간 오해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오해 풀어야 되는 거는 7,500불 덩어리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반반 쪼개서 이야기할 때 미국에서 생산이 이제 됩니다. 알라바마에서도 그렇고 좀 뭐 몇 년 뒤가 되겠지만 조지아주에서도 공장이 만들어지고 전기차가 본격 생산이 될 텐데 그렇게 되면은 미국에서 만들어지는 차이기 때문에 3,750불에 대한 혜택은 받습니다. 다만 원자재 문제, 그러니까 중국에서 수입한 원료를 가지고 만든 거는 안 된다 해가지고 원자재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절반의 혜택은 받고 절반의 혜택은 못 받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 그게 이제 현실적인 것이고요. 절반의 혜택 정도라고 하면, 그러니까 3,750불 정도라고 하면 이거는 순전히 마케팅 차원에서 특별 디스카운트 혜택을 제공하는 것으로 얼마든지 커버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연방정부에서 주는 혜택의 3,750불 혜택은 덜 받지만 하지만 우리 현대나 기아자동차 입장에서 우리가 특별 세일 해가지고 4,000불 디스카운트 해주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처리해 버릴 수 있는 겁니다. 그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제가 해드리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포드라든가 다른 전기자동차 회사들이 차값을 다 올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방정부에서 공제 혜택을 준다고 하니까 다른 전기차 회사들은 차값을 올리고 있는 거죠. 그만큼 전기자동차 회사가 돈을 벌겠다라고 지금 덤벼들고 있는 것이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디스카운트 혜택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든지 먹혀들 수 있는 그런 마케팅 전술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사실은 한국 전기차 기업들이 그렇게 크게 이것 때문에 손해보는 상황이 발생할 거다라는 예측은 좀 지나치게 과장된 예측이다. 돌아다니는 그 보도들 내용을 보면은 뭐 한국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얘기 나오는데 그거 하십시오. 한국도 한국에서 만든 전기차에 대해서만 공제 혜택 주겠다. 얼마든지 하십시오. 중국도 그렇게 하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만든 전기차에 대해서 12,000불 공제해 주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한국은 왜 안 됩니까? 하면 되지. 그리고 지금 어차피 전략 자체가 지금 생산 기지를 다 미국 쪽으로 옮겨와서 북미 지역 생산 기지 거점을 만들겠다라는 전략이 이미 오래전부터 있어 왔던 거기 때문에 그 계획들을 좀 가속을 내면 되는 것입니다. 다른 문제는 없다. 물론 이제 한국 내에서는 자동차 노조들이 상당히 기분이 나빠질 수 있겠으나 지금까지 자동차 노조들이 그동안 황제 노조짓 하면서 했던 행태들을 생각해 보면 어떤 면에서는 뭐 쌤통인 거죠. 사실 따지고 보면. 정신들 차리십시오. 노조들도. 회사가 살아야 노조도 사는 거지. 무조건 노조만 살겠다고 소리칠 때는 이제 지나지 않았냐 이겁니다. 물론 이제 생계형 노조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노조가 무조건 100% 다 나쁘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혹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이제 인플레이션 감축법 설명하면서 간단히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하여튼 잘못된 정보들이나 지나치게 과장된 정보들이 지금 많이 돌아다니는 것을 보면서 저희는 지금 굉장히 안타깝다. 한국에 있는 분들이 미국 사회에 돌아가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잘못 알고 계시다라는 부분이 저는 상당히 안타깝다라는 말씀 함께 좀 드리고요.